자, 개장까지 3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을 스타인베스트 윤동식 대표, 동양증권 W 프레스티지 센터의 정윤성 PB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윤동식 대표께서 오늘장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짚어주시죠. 일단은 미국에 상장된 시카고 야간 선물이죠. 코스피 200 야간 선물이 0.5포인트 정도 상승해서 마감을 한 걸 좀 보면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기준으로 좀 보면 환산해보면 2.8포인트나 2.9포인트에서 갭으로 좀 떠서 상승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같은 시장에서는 코스닥 시장으로 좀 위주로 해서 상승을 좀 랠리를 펼쳤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위주로 좀 슈팅이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기관 그리고 연기금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눈여겨보시는 전략이 오늘장은 유효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정윤성 PB께서 오늘장 강세 예상 업종도 좀 짚어주실까요? 예, 오늘 같은 경우는 부품주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자동차 부품주들과 반도체 섹터, 특히나 하이닉스 향해 또 삼성전자 향해서 포션을 늘려가고 있는 그런 반도체 섹터를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먼저 자동차 부품주들, 자동차 완성체는 좋지는 않지만 부품주들 단에서는 왜 봐야 되냐? 현대차, 기아차 향해 그런 매출에 올인되어 있었던 그런 부품주들 중에서도 최근에 중국이라든지 여타 기관으로 계속적으로 매출을 늘려가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익단이 계속적으로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창산업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 부품 섹터들, 특히나 해외 MS가 늘리고 있는 그런 자동차 부품주들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는 하이닉스, 전방 산업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후방 산업도 좋은 그런 반도체 섹터는 상당히 봐야 된다. 하이닉스 PL 부분은 지금도 저평가 영역이죠. 하지만 EV, EBITDA를 보면 더욱더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 현금이 쌓일수록 계속적으로 발주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익 IPS나 테스 등 우선 기존에는 삼성전자 향했다가 하이닉스 또 그 외에 중국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섹터에다가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도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7월 2일 수요일장 개장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 윤동식 대표께서 개장 분위기 좀 짚어주시죠. 여지없이 생각했던 대로 지수는 좀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 8.42% 오른 2007.42%에서 코스피 지수는 좀 시작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0.53% 오른 2.87%포인트죠. 547.77포인트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오른 0.36이죠. 36% 오른 시장에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러 종목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주 위주로 해서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업종별로는 좀 눈여겨보셔야 될 종목들이 여러 가지 종목들이 눈에 들어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 종목도 좀 눈여겨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상승을 좀 주도했던 코스닥 업종 중에 상승을 주도했던 게임주 위주로 좀 가파른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장에는 선별적으로 좀 투자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리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연기금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기금이 좀 매수하는 종목들이나 그리고 외인들이 매수하는 종목들 위주로 좀 선별적으로 투자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지금 우려정밀 쪽으로 좀 강하게 상승 파동이 나오고 있긴 한데 그런 부분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나라가 환율 자체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 원엔 달러 기준으로 좀 환율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1010 지금이 시간대별로 보면 101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좀 그것도 눈여겨보시면서 트레이드 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주 섹터들 그리고 코스닥 시장 중에서도 실적이 나오는 섹터들 위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하죠. 어닝 실적을 발표하는데 그거에 발맞추어 가지고 핸드폰 부품주나 그리고 IT 관련주들은 2분기 실적을 보고 들어가시는 전략이 유효하리라고 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개인 환매가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고 치면 코스피 지수는 2000선에 어느 정도 이제 안착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증시 상승 출발하는 흐름인데요. 2000선을 회복하는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일본 증시 출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요, 0.53% 상승한 15,406.23포인트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불이 많이 보입니다. SK하이닉스 1.75% 상승한 49,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이버도 1.18% 상승한 85만 4천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좋은 흐름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포스코는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소폭 하락하는 출발 흐름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모두 빨간불입니다. 기아차와 신한지주, 삼성생명, SK텔레콤까지 모두 상승 출발하는 흐름이고요. LG화학은 1% 넘게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1% 넘는 상승 흐름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도 상승 출발하는 흐름이고요. 파라다이스도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큰 폭으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1.82% 상승한 41,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 오쇼핑은 소폭 하락 출발하는 흐름입니다. 동선은 0.29% 상승한 17,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 ENM은 오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윤성 PB께서 업종 분위기도 한번 살펴봐 주시죠. 예, 지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업종들 대부분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 음식료품, 또 철강주들, 또 화학주들은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그 외에 모든 업종들은 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쪽은 IT 섹터인데요. 우선 LG전자, 또 LG그룹 내가 상당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LG전자 0.5% 오르고 있고 LG이노텍 1.3%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1.3% 좋아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섹터 내에 있는 하향업체들도 상당히 오늘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증권업종들도 1%대 넘게 다 오르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등도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동양증권, 우리투자증권, 대우증권 모두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은행주들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금융, 하나금융주주, KB금융 등 모두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주들 오늘 모처럼 반등의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대차, 기아차 모두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보시겠는데요. 코스닥 지수 최근에 오늘도 0.5% 기분 좋은 출발을 하고 있지만 이런 상승 견인에서 가장 큰 부분은 게임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컴투스 4.2%가 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무려 한 두세 배 정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68,800원까지 신고권 계속적으로 경신을 하고 있고요. 이와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는 게임주 같은 경우도 3%대 넘게 올라가면서 코스닥 지수를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 계속 보시겠는데요. 크루셜텍 4.8% 올라가고 있고 우전엔 한단, 성원인텍, STS 반도체 모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LED 관련주도 상당히 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가 오늘 1.5% 넘게 올라가고 있는데 LED 관련주도 최근에 글로벌 LED 업체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지만 그런 분위기가 국내 업체들에게도 전이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장 수급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 어떤가요? 전반적으로 외인이 좀 상승, 매수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과 외인이 선별적으로 주식을 사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발맞춰가지고 좀 종목을 선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파동이 단기적으로만 본다고 치면 2,000포인트에서 항상 투신의 매물권이 나와가지고 주가가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이긴 했었는데, 이번 파동 같은 경우는 좀 강하게 상승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상승 기조의 기반은 당연히 외인이 끌고 가지 않겠는가. 외인이 지속적으로 반기 6월까지인데요. 반기 기준으로 3조 이상을 매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 보면 하반기에는 외인의 꾸준한 모습이 보이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지금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업종들, 종목들 위주로 좀 선별적으로 투자하신 전략이 유효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연기금 같은 경우가 올해 상반기에 최고 매수 순위로 올라가고 있죠. 3조 7천억 정도 매수를 했었는데, 연기금이 사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외인이 안 산다, 아니면 연기금이 안 산다 해서 놓지 마시고
순환매 장세가 지속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적이 꾸준히 나올 수 있는 종목들, 나오고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외인이 안 산다, 연기금이 안 산다 해서 좀 놓지 마시고 개별적으로 좀 가지고 계시는 전략도 유효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 전화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환율이 소폭 상승 출발하는 흐름인데요. 외환시장 분위기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10전이 상승한 1011원 8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개장가를 고점으로 즉시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 1010원 10전까지 하락했습니다. 이후 소폭 반등해서 시간 현재는 1010원 50전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개장 초에 달러원은 약보합세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어제 국제 외환시장에서는 달러원의 움직임에서 나타난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위험통화 강세가 나타났고요. 이것은 6월에 글로벌 제조업이 호조를 보이면서 이에 따른 위험 선호도가 증가한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험 선호도 증가를 알리는 첫 신호는 어제 아시아장에서부터 등장했는데요. 어제 발표된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호조를 보였고요. 이와 더불어서 호주 중앙은행의 예상보다 덜 비둘기파적인 성명서 내용을 배경으로 호주 달러가 미 달러와 대비 0.95달러를 상승 돌파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럽장이 열린 뒤에는 영국의 제조업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영란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점이 파운드화의 강세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장에서는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예상치보다는 부진했습니다만 신규 주문이 크게 증가한 점을 배경으로 뉴욕 증시가 상승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재료들을 바탕으로 외환시장에서는 미달러와 대비 엔화의 약세와 나머지 위험 통화들의 강세가 진행이 되었고요. 뉴욕 여구의 시장에서 원화의 강세폭은 다른 해외 통화들의 그것보다 작았는데요. 이것은 당국의 개입이 진행됐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오늘 서울시장에서는 이러한 위험 선호도 증가를 바탕으로 여구의 시장 참여자들의 달러 매도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위험 통화 강세라는 글로벌 외환 시장의 도도한 흐름을 역행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만 원화 강세 속도를 제한하려는 당국과 또 원화를 매수하려는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하락 압력을 받는 것은 미국 경제 회복 가능성을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미 제조업 지표가 예상치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미 연준의 현재 통화 정책이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을 시장이 갖게 되었고요. 여기에 글로벌 제조업이 호조를 보이면서 위험 선호도가 상승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1010원이 지켜질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1010원이 하향 돌파된다면 1005원과 1000원까지 5원 단위로 심리적인 지지선이 형성되면서 하락세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세 종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주들이 수주 증가 개선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모엔즈는 한중 새만금의 차이나밸리를 조성한다는 소식에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 박원순 시장이 서울 도시재생 본격화에 2조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 가지 종목 짚어봐 주시죠. 예, 먼저 조선주들 보시겠습니다. 조선주들 오늘 움직임 상당히 오랜만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 1.9% 가장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모두 강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은 뭐니 해도 지금 수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좀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3분기부터 기존의 1분기, 2분기 때는 상당히 안 좋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수주를 받더라도 마진율이 굉장히 적은 저가 수주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컸었죠. 하지만 3분기부터는 이런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및 시장 내에서의 그런 뉴스 또 그런 부분과
또 최근의 시장 상황이 저점에서 올라오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바로 뭐 게임주들도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고 건설 업종들도 마찬가지였고 건설주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주들도 이런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옮겨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오늘부터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2, 4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좀 줄어들었죠. 한 34% 줄어든 1,870억 원 정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드루십 수주 부진이 있었죠. 또한 해양 부문에 대해서도 실적 악화가 돼 있었지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주가에는 반영이 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3분기 말에 그 LNG라든지 아니면 해양설비 수주같이 지금 고마진의 사업 부분에 대한 수주가 계속적으로 기대감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다라고 하면 조선주들 앞으로도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당분간에는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바닥에서 얼마든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한번 보면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모엔즈인데요. 모엔즈 같은 경우는 4.9%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양국이 지금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를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했었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모엔즈뿐만이 아니라 새만금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강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엔즈 같은 경우 우선 새만금 인근에 위치한 레미콘 회사를 자회사를 두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새만금이 개발이 되면 아무래도 모엔즈 쪽에 이런 레미콘 관련된 수주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우선 한 언론 매체에서 얘기가 나왔었죠. 국내 최초가 국제간 경력 협력 특구를 지금 만들겠다. 특히 이름이 멋있습니다. 새만금 차이나밸리를 만들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는 뭐 산업 교육, R&D, 주거 상업 기능을 갖춘 25.8 제곱킬로미터 규모의 도시를 이제 만들기로 한다라는 뉴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은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나왔었던 테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장기간적으로 끌고 갈 만한 테마로서는 부족하다. 특히 이제는 뭐를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는 하루 이상은 가기는 힘든 그런 호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는 액션이 취해지지 않으면 시장에서도 그렇게 뭐 맹신적으로 달라붙지는 못하는 그런 일회성 이벤트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면 앞으로도 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박원순 관련주들인데요. 서울을 이제 도시재생 복격화에 2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관련주들이 강세 움직임이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이제 재임에 성공하면서 서울시에 대한 도시재생 본격화를 계속적으로 하겠다. 특히나 기존의 정몽준 회장하고 맞붙었을 때도 우선은 환경적인 부분이 굉장히 있었죠. 뭐 지하철 내에서의 미세먼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도시 재생이라든지 환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테마를 그리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모엔즈도 그랬지만 박원순 테마라든지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일회성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코스닥 시장 내에서의 테마주는 처음 나왔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신선한 테마가 아니고서는 계속적으로 움직이기엔 좀 힘들어 보이는 그런 시대가 왔다. 개인 투자자도 이제는 밸류에이션의 가치를 공부를 하고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질 낮은 그런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좀 접근을 좀 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정말 기세가 무섭습니다. 외인 매수세에 또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하이로 코리아도 해양 수주 증가 기대감에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애강 리메텍이 태광실업에 인수된다는 소식에 또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종목도 살펴봐 주시죠.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5만원 선을 가파르게 돌파하다가 좀 밀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얘기가 과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상상 4만원대만 되면 고평가 논란이 있었는데, 그거에 발맞추어가지고 4만원대에서 좀 장기간 보합권을 이루다가 가파른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5만원 선에서도 여지없이 고평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한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당연시
2분기 실적, 그리고 2014년도, 13년도 그렇고 14년도도 그렇고 실적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종목이나 아니면 실적이 강하게 나오는 종목이라고 좀 선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을 좀 어떻게 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냐면,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금요일날 실적을 발표하면서 섹터별로 다 얘기를 하죠. 반도체 부분도 얘기를 하고, 백색가전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모바일 쪽도 다 얘기를 하는데, 이 실적이 나오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반도체 부분의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나올 것이라는 대략적인 큰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는 금요일날 삼성전자가 실적 나오는 거에 발맞춰가지고 좀 큰 그림을 그리시는 게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과 외인이 꾸준히 25,000원대부터 꾸준히 좀 매입을 하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최근에는 기관이 좀 매도를 많이 했죠. 3일 연속 순매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거에 좀 좌우지 되지 마시고 외인이 지분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것을 좀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거에 좀 맞추면 개인은 어떻게 보면 물량을 점점 잃어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 2014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을 누가 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선별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좀 SK 하이닉스는 당연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반도체 섹터의 상황이 좋아지기 때문에 가는 부분도 있지만서도, 마이크론이죠. 세계적인 대표격인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을 합니다. 가파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상승을 해서 마이크론이 너무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종목 말고 다른 반도체 회사 종목을 찾아보자 해서 외인들이 지금 SK 하이닉스에 공격적으로 25,000원대부터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그거에 발맞춰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만원 선 이상으로 좀 상승을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25,000원대나 3만원대 아니면 4만원대 매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하는 부분이 나오는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만 놓고 본다고 치면 21선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는 종가상으로 21선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는 가져가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변하지 않고 모멘텀이 변하지 않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홀딩하시는 전략이 어떻게 보면 좋으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린 종목 같은 경우는 하이로코리아인데, 하이로코리아가 최근 많이 올라왔죠. 어떻게 보면 조선주와 좀 연관을 가장 많이 시키셔야 될 종목이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밸브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개인이 투자하기에는 조금은 좀 힘들지 않겠는가라는 전략이 유효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상승했죠. 3.43%에서 갭으로 떠서 좀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개인은 만약에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기관이 하루 이틀 사이에 아니면 외인이 하루 이틀 사이에 대량으로 매집하는 케이스는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래량이 워낙 없는 주식이죠.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보더라도 거래량이 4,600주밖에 거래가 안 된 상황에서도 3%가 뛰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만약에 모멘텀이 살아있고 실적이 꾸준히 나올 거라는 판단이 있으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전략이 유효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로코리아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라면 제 생각에는 오히려 조금 눌림목이 와서 32,000원이나 33,000원 이 선이 올 때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지금 3.28% 올랐다고 해서 바로 올라타기에는 조금 가격적인 부담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다라는 지금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주가가 많이 뜨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실적을 보고 올라타도 느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발맞춰가지고 좀 움직이시는 전략이 유효하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애강리맥텍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투자를 많이 하는 종목이죠. 지금 애강리맥텍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 진입을 했었는데 테마성 강세가 매우 강한 종목이긴 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도 지금 누군가가 매집을 많이 한다 이런 루머도 많이 잡히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태광실업으로 최대 주주가 변경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상한가에 매집이 돼 있는 상황이고, 매수 잔량도 70만 주 가까이 지금 80만 주 90만 주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네요. 상승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애강리맥텍 같은 테마성이 강한 종목에 대해서 자기 자산을 크게 투자하신다.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테마 장세로 해서 자기 자산 중에 일부만 투자하신 전략이 좋으라고 판단되고 있고, 애강리메텍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총도 뭐 723억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뭐 분기별 실적을 좀 보더라도 2013년도 6월, 9월, 12월 영업이익 기준으로 다 적자였죠. 그리고 14년도 3월에는 5억 영업이익이 났었는데, 실적이 나는 뭐 매출이 나오고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좀 슈팅이 나오는, 그리고 나오고 있는 종목, 이슈 종목이죠. 쉽게 말하면 이슈 종목이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현재 애강리메텍을 보유하고 있다 하면 오늘 같은 장에서는 30%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 전량에 대해서는 수급을 보면서 다음날 그리고 다다음날 따라가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있고, 개인 같은 경우는 오늘 따라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제과가요, 신동주 부회장의 지분 매입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YG엔터테인먼트는 박봄의 마약 밀수 의혹에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지바이오 역시 돈육 강세 기대에 5거래일째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 소식들 전해주시죠. 예, 먼저 롯데제과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 신동주 롯데홀딩스 부회장이자 롯데제과 지분을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1.6%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는 롯데제과 지분 격차가 1.4%로 줄어들게 됐었습니다. 우선은 529주를 장내에서 지금 매수를 한 바가 있고요. 이 금액은 한 10억 원 상당이 되죠. 꽤 상당한 그런 개인 자금으로서는 상당한 금액을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한 달째 지금 계속적으로 롯데제과 지분을 꾸준히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제과는 그룹의 총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채 5%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롯데제과는 그 롯데제과와 롯데쇼핑, 롯데알미늄, 그 다음에 롯데제과로 이어지는 순환 출자 구조면서 핵심 연결 고리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롯데제과의 지분을 늘리면 한국 롯데 기업들에 대한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롯데쇼핑에 대한 영향력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 그룹의 모태가 되고 있는 신격호 총괄 회장이 롯데제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애정을 우선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총괄 회장도 롯데제과의 비중을 6.8%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화두는 뭐 롯데그룹, 뭐 삼성그룹,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재벌가들로 2세대, 3세대로 넘어가면서는 주식시장에서도 최고의 화두는 그 지주사를 누가 장악을 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주사의 지분만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회사들의 그런 의결권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권리를 갖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보면 항상 앞으로도 여러 가지 자회사들의 순환 출자의 중심이 되고 있는 주식은 단순히 PER, PBR, EV/EBITDA 같은 그런 주가의 그런 가치를 매기는 밸류에이션에다가 프리미엄을 항상 더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앞으로도 롯데제과 주식을 상당히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YG엔터테인먼트입니다. 뭐 어제 상당한 그런 루머가 있었죠. 박봄이 지금 뭐 마약 밀수에 지금 그 연루가 돼 있다라는 그 뉴스가 나왔지만 하지만 오늘부터도 좀 오늘도 저도 이제 어제 뉴스가 나오면서 YG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좀 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죠. 왜냐하면 박봄 같은 경우는 그래도 YG엔터테인먼트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룹 2NE1에서도 싱어를 맡고 있고 또 최근에는 또 이제 SBS에서 룸메이트에서도 나오고 비중 있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밀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어제부터 짜로 해서 계속적으로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런 불확실성 같은 부분이 어느 정도 다 노출이 돼 있다라고 시장에서도 판단을 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도 주더라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해도 그 다음부터 밀리는 게 불확실성이 아니라
이제 확실성, 그 다음에 기대감이 모두 다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반대로 움직였다시피 악재라는 게 모두 다 나왔을 때도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박범의 이런 사건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일어난 게 아니라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지금 불거지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그렇게 YG 엔터테인먼트 주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 두 가지의 그런 기대감이 좀 오늘 3.2%의 상승을 견인을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이지바이오인데요. 이지바이오 최근에 돈육 가격이 강세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오늘 강보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흐름은 굉장히 좋죠.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는 소개를 좀 드리자면 돈육 관련 사업과 육계 사업을 이제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특히나 지금 돈육 가격이 왜 강세가 되고 있냐면 지금 TV를 보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주부분들도 많이 보실 텐데요. 지금 마트 가봐도 지금 삼겹살 가격이 예전에는 10,000원대 미치였는데 지금 15,000원 이거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 우선 2013년도에 돼지 설사병이 유행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돼지 공급량이 줄었고요. 특히 구제역 이후에 급하게 조달되었던 F2 모돈이라고 하는 그런 교체 시기가 도래가 됐기 때문에 암퇴지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수급이 좀 꼬여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당분간에는 그런 그 돈육 가격의 강세는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 회사들은 상당히 눈여겨봐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그 돈육 부분이 있고요. 또 닭고기 쪽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닭고기 관련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난립에 있었습니다. 1위인 업체들조차도 한 자릿수의 그런 MS를 갖고 있다가 점차적으로 난립해 있는 회사들이 도산이 되거나 M&A를 통해서 지금 할인을 중심으로 해서 돈육의 시장이 점차적으로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치킨 게임에서 치킨주들이 지금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돈육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난립해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지금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승자가 누가 되냐에 따라서 돈육 시장의 그런 판가름도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항상 주식 시장에서는 MS를 나중에 누가 결국 다 먹냐 그거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주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이요 30만 원 회복에 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중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소식이고요. 다음이 카카오 수혜 기대감의 52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잘 가고 있고요. 모바일 게임주들이 2분기 실적 기대감에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 가지 종목 짚어봐 주시죠. 일단은 LG화학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일봉상으로 보면 23만 5,500원이죠. 23만 5,500원부터 가파르게 상승을 해서 지금 30만 원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같은 장에서는 좀 보면 30만 원을 찍고 좀 밀려서 29만 6,500원까지 밀려 있는 상황이고 0.85%죠. 2,500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 차트를 지금 안 보고 과거 차트만 놓고 본다고 치면 LG화학 같은 경우는 희한한 론이 하나 있었습니다. 23만 원이 오면 사고 29만 원이면 팔자 이런 론이 있었는데 이번 장 같은 경우는 희한하게 LG화학이 모멘텀이 이상하게 붙은 것 같습니다. 기사를 좀 놓고 본다고 치면 중국 쪽 난징이죠. 난징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모멘텀을 받아서 기대감 때문에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전기차 관련해서는 좀 말씀드릴 부분이 3, 4일이죠. 3, 4일에 중국 주석인 시진핑이 내방을 하는데 시진핑이 내방함과 동시에 LG화학과 관련된 전기차 사업에 좀 육성을 해서 규제를 많이 풀어줄 것 같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국가죠. 국가의 주석이 다른 나라에 내방을 하면서 그냥 의미 없이 와서 밥만 먹고 가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 보니 일정 산업, 일정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일정 업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교류가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도 어느 정도 지금 주가에는 반영이 돼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을 반영하듯이 주가는 28만원, 29만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 28만원, 29만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 전기차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보면 이라크 내전과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이라크 내전과 관련해서 좀 장기화 쪽으로 좀 분위기가 가는 분위기다 보니 석유화학 업종들에 대해서는 종목이 좀 슈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라크 전쟁 같은 경우, 내전이죠. 전쟁이 아니고, 내전 같은 경우가 과거 같았으면, 미국이 직접적으로 강하게 개입을 해서 조금 규제를 많이 해서, 두바이유나 서부 텍사스유나 다 좀 규제를 할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는 천연가스로 인해서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라크 사태가 조금 장기화되지 않겠는가라는 시장의 뷰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거에 반영하듯이 LG화학 같은 경우는 전기차 모멘텀이랑 그리고 이라크 내전, 석유 가격 그리고 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라크 내전이 조금 오래되지 않겠는가라는 우려 때문에 LG화학이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진핑이 내방을 해서 3, 4일 동안 만약에 전기차에 대해서 중국과 MOU를 좀 잘해서 규제를 많이 풀고 육성을 많이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면 다시 한번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3, 4일 날 내방을 한다고 하니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는 상승을 하든지 아니면 수익 실현을 해서 나가든지라는 론이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차트 또한 이걸 좀 보면 강한 상승 파동이 나올 수도 있는 차트이기도 합니다. 지금 주가가 저점 대비는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30만 원을 좀 막고 당분간은 좀 밀려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에서 육성하는 산업에 좀 걸려 있다고 치면 좋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 다음 같은 종목을 좀 놓고 본다고 치면 다음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많이 했죠. 다음이 카카오를 인수한다고 하는데 결과론적으로 지분을 보면 1대2로 어쩌고저쩌고 되니까 카카오가 다음을 인수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김범수 의장이 만약에 다음을 인수를 해서 놓고 본다고 치면 지금 이게 다음 주가 차트를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다음 주가 말고 네이버 주가를 일봉으로 좀 놓고 본다고 치면 네이버죠. 이게 이제 네이버와 네이버 엔터로 인적 분할을 했었는데 이 상황만 놓고 친다고 보면 매우 비슷합니다. 지금 다음의 주가와 네이버가 인적 분할한 다음 바로의 주가가 매우 비슷한 상황이다 보니 네이버 같은 경우는 기업의 모멘텀,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꾸준히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리라 보고 있고요. 다음 같은 경우는 지금 수급이 좋죠. 수급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 산업 같은 경우를 좀 놓고 본다고 치면 게임주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좀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좀 보수적으로 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기업의 모멘텀이나 실적은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게임빌도 그렇고 컴투스도 그렇고, 게임빌이 컴투스를 인수했죠. 두 기업을 같이 놓고 보시는 전략이 유효하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연말이 되면 국회가 열립니다. 국회가 열리면 게임 규제법에 안건이 또 상정이 되겠죠. 그러면 매출의 몇 프로를 또 세금을 내라 이슈가 있기 때문에 기업의 매출과 성장성은 전혀 변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슈로 연말이 되면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반기에는 수익 실현을 하고 좀 즐기시는 장이 좋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타인베스트 윤동식 대표, 동양증권 W 프레스티지 센터의 정윤성 PB와 함께 오늘장 특징주 분석해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